왜 그렇게 바쁘게 사나요? 뭘 그렇게 많이 손에 쥐고 싶어 해요? 천천히 느리게 사세요. 자주 쉬어야 해요. 잠도 푹 자고요. 그리고 소중한 것 하나만 꼭 잡으세요. 이 말 누가 한 줄 아시나요? 누군가의 인생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무늘보를 소개한 책 속 문장입니다. 움직임이 적어 천적의 눈에 띄지 않고 느리게 살아남은 나무늘보는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확인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정보가 바뀌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까봐 늘 초조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재를 망각한 채 바쁘게 산다.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무늘보의 느림 속에서 우리 삶의 속도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느리게 살고 있나요? 그 느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냅니다. 움직이는 속도는 시속 0.24km. 사람이 걸을 때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고 나뭇가지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땅에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이들은 그 느림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태학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나무늘보는 에너지를 아끼고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존 확률을 높인 말 그대로 느림의 전략가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슴은 사자의 표적이 되지만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오히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은 존재. 그 자체로 느림이 택한 가장 지혜로운 생존 방식인 셈이죠. 이런 나무늘보의 삶은 어쩌면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나무늘보처럼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흐름을 따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이 나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사건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반응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늘보는 이런 스토아적 태도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빠름을 효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효율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불태워가며 끝없는 경쟁을 반복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들림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림이란 자연의 흐름 속에 귀 기울이고 사물과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게 달리는 삶에는 그 말 걸어옴을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서둘러야 했던 걸까요? 나무늘보의 느림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내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삶. 소크라테스는 말했다고 하죠. 바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진짜 좋은 삶은 조용히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라는 이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빠른 배송, 더 빠른 성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느려서 괜찮겠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SNS를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 이만큼 성취했어라는 작고 커다란 전시물들 앞에서 조용히 위축됩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평가되는 이 시대에서 느리다는 건 곧 멈춤이 아니라 낙오를 뜻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 생각은 이미 우리의 본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시계를 보며 하루를 계획했지만 이제는 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을 따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스케줄러의 빈칸은 죄책감이 되고 휴식은 게으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세상에서 느리게 사는 것은 마치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말은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빠름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깊이 없는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얕게 살아갑니다. 짧은 영상, 빠른 뉴스,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진 우리는 머무름과 되새김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대화는 기다림이 필요하며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다림마저 참지 못해 더 빠른 감정, 더 빠른 관계, 더 빠른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속도감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뒤처질까봐,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봐. 그래서 멈추는 순간마저도 쥐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남보다 느린 삶이 아니라 그 느림 속에서 마주칠 진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하지만 때로는 비교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늘보는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요.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느림은 죄가 아니며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느림은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에 쫓기지 않기 위한 의지,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한 사유. 그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남긴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도, 타인의 생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느리게 사는 삶은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추월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바로 그 느림의 첫걸음을 말하는 듯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을 다스려라. 그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네카는 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쁜 사람은 살지 못하고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바쁘게 산다는 것은 진짜 삶을 소진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자동기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느리게 사는 사람은 어떤가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은 진정으로 사는 자다. 빠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에 깊이를 더합니다. 그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며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를 존재로서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각은 멈춤 없이 달리는 삶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사유하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곱씹고 존재를 음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로 존재하고 진짜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봅시다. 선찬에서 말하는 진리는 종종 무위에 있습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항상 무위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가장 큰 힘은 억지스러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에서 오며 가장 강한 자는 조용히 흐르되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의 말을 하나로 엮어본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삶은 빨리 달릴수록 멀어지고 느리게 걸을수록 가까워진다. 느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며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를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조용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나요? 뭘 그렇게 많이 손에 쥐고 싶어 해요? 천천히, 느리게 사세요. 자주 쉬어야 해요. 잠도 푹 자고요. 그리고 소중한 것 하나만 꼭 잡으세요. 이 말은 단지 귀여운 동물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인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의미 있는 삶처럼 여겨지는 시대. 잠시 멈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지는 마음들 속에서 나무늘보는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쉬고 있나요? 정말 소중한 것 하나 꽉 잡고 있나요?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지 않아도 어디에 도달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삶은 때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철학은 우리가 멈추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느리게 걸어도 괜찮은 존재임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